D 50에서 60. 그치. D49에서, 그치. 50에서 67. 그래서 여기 질문이 있는지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D50부터, D50부터. 오랜만이죠.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오셨다고들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숙제가 D50부터요. D50부터 67까지가 일단 숙제였는데 여기서 일단은 지금 모르는 문제를 우리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D67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좀 살펴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같이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D 파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디 파트냐? 여기가 복소수 파트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 복소수 파트가 그쵸. 어려우면은 좀 어렵고 쉽다면 쉬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고1 과정에서 다루는 복소수는 고1에서 끝나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쉬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D67을 좀 볼게요. 그래서 D67은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개의 복소수가 있는데 걔가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우리가 G라는 녀석의 값에 대하여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을 한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어진 조건이 뭐냐? 우리가 G의 켤레분해, 맞죠? 1 플러스 G라는 친구도 실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 플러스 G의 제곱분해, 그 다음에 우리가 G라는 친구도 모두 두 개가 실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복소수래요. 그래서 그 복소수를 우리가 대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실수 부분 A와 우리가 허수 부분을 우리가 표현을 B라는 문자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사실은 제일 기본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직접 얘네들을 갖다 그렇지 우리가 살짝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조금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친구를 그대로 우리가 넣어주면 된다. 맞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첫 번째 거는 A-B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G가 되는 거니까는 우리가 1과 A라는 실수 부분은 그대로 두고 허수 부분은 BI로 둔 상태에서 이 친구에다가 우리가 켤레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아무래도 무순화를 시켜서 실수화를 갖다가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I분의 A 플러스 BI를 시키면 분모는 당연히 켤레를 곱했으니까 이 새끼는 실수가 되지요. 그러니까 분자만 실수가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는 실전에 가서는 분모를 갖다가 굳이 뭐 계산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쵸? 근데 어쨌든 간 우리가 얘를 이제 그대로 곱하게 되면은 실수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전개를 하면은 A 곱하기 1 플러스 A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실수 부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죠. 그럼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하고 떨어뜨리자. 그 다음에 여기 허수 부분도 똑같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분모로 갔는데 허수는 여기서 AB라는 분모를 하나가 AB라는 녀석을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I를 미리 밖으로 뺐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랑 또 얘를 곱해서 우리가 AB가 한 번 더 생기고 B가 더 한 번 더 생기는 이러한 형태가 생기는 건가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더했다라고 보시면, 그쵸? 이 친구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무슨 부분이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분모는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이니까 0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분자만 비교를 해주면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2AB 더하기 B의 값이 일단은 0이 된다고 얘기했고 얘를 B로 묶으면 2A 플러스 1은 0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B값이 양순과 음순가라고 나와 있잖아 문제에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실수 부분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짚고 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앞에 G바분의 1 플러스 G라는 이 친구의 값이 실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Z의 실수 부분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하나 얻고 갈 수 있는 거고. 그쵸? 네. 두 번째 것도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얘를 가지고 우리가 A 플러스 BI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첫 번째 건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 두 번째 거를 이제 이쪽으로 끌고 가시면은 요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값은 1 플러스 G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I라는 친구의 전체의 제곱분의 1 플러스가 아니라 A 플러스 BI라는 친구가 실수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분모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수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실제로 이미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나왔어? 안 나왔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실수라고 볼 때 굳이 A라는 문자로 안 놓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 친구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로 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도 전혀 지장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새끼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해주는 거야? 실수화를 갖다가 분모를 시켜주는 거지요.
그쵸. 그래서 이 새끼를 실수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요거 이제 전개를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나오냐? 실수화하기 전에 분모를 가만히 보니까 1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bi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고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i라는 친구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은 4분의 5 빼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i가 되어 있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i가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부분만 우리가 뭘 해주면 되는 거야? 혈례를 갖다가 곱해준 4분의 5 마이너스 b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bi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는 분모가 실수화가 돼가지고요. 어떤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4분의 5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친구와 똑같이 bi를 곱해서 어차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자의 허수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굳이 이걸 다 연산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어디하고 어떻게 허수 부분이 나오냐? 요 새끼랑 요 새끼랑 만났을 때, 그쵸? 그리고 요 새끼랑 요 새끼랑 만났을 때가 뭐가 나오더라? 0 허수 부분이 나오고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허수 부분만 좀 이쁘게 적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b가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플러스 4분의 5b가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생기니 요렇게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i로 이렇게 묶으면 이 친구의 이제 실수 부분과 이만큼에 대한 허수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요렇게. 그러니까 요 친구가 얼마가 돼야 돼, 승준아?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은 b 값이 일단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요게 8분의 4고 8분의 10이니까는 아 씨발 이게 4분의 2니까 얼마야? 4분의 3이냐? 그래서 플러스 4분의 몇 b? 3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니? 그럼 요걸 우리가 마이너스 b로 묶어주면은 b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생기는 건가요? 요렇게. 그러면은 b의 값은 b제곱이 얼마야? 4분의 3이니까 b의 값은 뿔마 2분의 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A의 값도 알고 있고 B의 값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지금 구하라는 게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복소수 A 플러스 B제곱의 값 구하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면은 나중에 시간이 없어. 일단 적어요. 일단 시간이 없어요.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거는 이쪽 반에서 제가 원하는 거를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것도 실수고 이것도 실수야? 씨발 이 새끼 오메가야. 딱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를 다시 정리를 좀 하고 블랙라벨 책도 있죠? 네. 자이스토리 지금 책도 있으니까 오메가로 문제를 바로바로 쭉쭉 풀기 위해서는 오메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문제를 좀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이거 씨발 이거 누가 못해. 이거 누가 못해. 독한 마음과 그치? 대가리에 들어있는 우동사리가 아닌 뇌만 갖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이거는. 그치?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쪽 파트가 이 복소수 파트가 특히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수월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메가는 실제로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메가라는 건 허근을 대표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 종류의 오메가만을 오메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가 이제 두 종류가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오메가의 성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의 세제곱이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 우리가 실수 x의 값이 아닌 다른 두 개의 허근을 우리는 오메가라고 할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허근이니까 한 놈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다른 한 놈은 혈례근이 돼서 오메가 바가 돼. 왜? 얘가 3차 방정식이죠. 이걸 만족해주는 우리가 x의 값을 바로 오메가라고 얘기를 할 건데 허근. 그럼 여기서 1은 그럼 실근이니까 안 되겠죠. 어쨌든 3차 방정식이니까 옆으로 넘깁시다. 넘겨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인수분해라는 거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0이 될 때의 x의 값들을 우리는 오메가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의 특징들을 먼저 알아볼 것 같으면 일단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또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지. 혈례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됐어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얼마죠? 1이에요. 됐어? 두 번째, 근의 대입을 이용해 봅시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유를 좀 적어줄게요.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건데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좀 쉬워. 그래서 얘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실제로 그 오메가의 값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돼도 식이 성립하니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일 것이며, 오메가 바도 이 친구의 근이 되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근의 대입을 또 해. 뭐해? 오메가는 사실은 여기 방정식의 근이었지만 원래는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맞아요. 네.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가 되는 거다? 네. 1이 되는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세 번째, 또 뭘 이용하냐? 1번과 2번을 갖다가 조금 살펴볼게요. 1번 요 친구에서 제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오메가라는 친구와 오메가 바라는 친구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역수 관계에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메가라는 친구는,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은 오메가는 사실은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되는 거네. 네. 그럼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둘이 어때? 같은 거니까 오메가 바는 오메가 누구랑 똑같아? 제곱하고 똑같고, 반대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하고도 솔직히 어때? 서로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됐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요 오메가라는 친구는 요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라는 친구를 근과 계수와, 아니,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면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3i니까 얘를 내가 루트 3i로 잡으면 오메가 바라는 친구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것이고, 맞아요? 네. 내가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로 잡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복부호 동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메가에 이런 성질들이 있잖아. 그쵸? 이 문제를 가만히 봐봐. 여기서 지금 65번 문제를 이제 가만히 보니까, 67번 문제였니? 67번 문제? 67번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67번 문제가,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어우씨. 자, 이러한 일련의 성질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일련의 성질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G 바분의 1 플러스 G가 뭐가 된다 그랬어? 실수가 된다 그러고, 1 플러스 G 제곱분의 시박 G가 뭐가 된다 그랬어? 실수가 된다 그랬잖아.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 여기서 너네들이 알다시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오메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G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됐어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1 플러스 G라는 친구는 1 플러스 오메가의 개념을 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 친구를 마이너스 내가 G 제곱이라고 써도 돼, 안 돼? 그러면은 G 제곱이라는 친구는 G 바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G 바로 보면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얘와 얘가 실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오메가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문제를 푸는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게,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Z의 값이 오메가일 때 둘 다 실수가 돼야 안 돼? 되지. 그러면은 우리는 Z를 그냥 오메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 답을 구했어요. 학교에서 틀렸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들고 교무실에 휘발유 뿌리면 되는 거죠. 왜요? 논리적으로 얘가 오류가 없는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문제가 오메가라고 생각했을 때 둘 다 실수가 되게 만들어주잖아. 네. 그러면 오메가일 때도 그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답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답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다 그 67번 문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67번 문제를 갖다가 하나하나 조건들을 살펴가면서, 그러고서 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나서 오메가였군. 이렇게 느끼는 것도 문제풀이의 방법이 되겠지만은, 문제를 좀 더 많이 풀고, 맞아? 저기 밖에 걸려있는 주찬이 같은 그런 연대 간에 동상고 간에 그런 친구들 보면 너네 나이 때부터 벌써부터 오메가의 성질을 빨리빨리 캐치하기 시작하는 거야. 블랙라벨 책 줘봐. 하나 얘기 좀 해줄게. 얼마 전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또 함쌤하고 같이 이제 책을 가끔 1년에 한 번씩 공유를 해봐요. 안 한다는 얘기죠. 뻥이고요. 하긴 하는데 저기 여기 이제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 3단계 문제들을 좀 보시면 네, 만약에 오메가를 넣었는데 저기 실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느 게? 저기 그럼 문제는 못 푸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사실 오메가라는 성질을 갖다가 너네가 뻔히 꿰뚫을 수 있단 말이야. 1 더하기 Z?
그럼 얘는 마이너스 G바라는 오메가는 그렇게 되는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야? 그러니까 실수가 되네? 이 새끼 오메가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도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너네들 쟤는 저렇게 안 근데 저기세요. 저기 29페이지에 왜? 저 오메가 대입할 때 x 세제곱은 1로 대입할 수도 있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로 대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오메가라는 거지. 지금 내가 펼쳐놓은 오메가를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이 오메가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오메가가 뭐냐 하면 얘들아 똑같이 이제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두 허근으로 오메가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는 말. 그치? 근데 이때는 또 이게 안 돼, 이성질을 가지고 가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 쓰는 오메가는 이성질 아니면 이성질이걸랑. 그러니까 이제 이성질하고 맞물린다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Z값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맞아?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주로 오메가로 많이 빠지는 문제 같은 게 요 블랙라벨하고 동시에 또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 요 책에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존나 많아요. 그런 게 또 어디 있냐면은 복소수 파트를 보시면은 66번? 아 갑자기 이걸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나도 그 주변에 과학을 어찌 나쁜데? 아침에 인수분해 됐어요. 예? 이거 어디 공통도 없다. FX 지수 어려웠어. 근데 답줄이 이거 펼쳐보지도 않았어. 다 보여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나 많은데 불라 3단계 복소수 3단계 봐. 3단계 6번 봐. 이거요? 응. 불라 3단계 6번 좀 봐보세요. 불라 몇 페이지냐면은 3단계 29페이지 6번 문제 좀 잠깐 보세요. 아 이거 Z바가 오메가 제곱인데 빼면 그치. 근데 거기 문제에 뭐라고 써있어? 6번에 복소수가 A 플러스 BI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Z제곱 마이너스 Z바가 얼마라 그랬어? Z제곱 마이너스 얼마? Z바가 0이라고. 그러면 C박 Z제곱은 Z반에 이런 걸 만족시켜주는 복소수는 오메가가 있지. 우리가 배운 오메가 중에 1번 오메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꼼꼼하게 문제를 풀려면 직접 그 성질을 이용해서 A하고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해설지를 펼쳐서 결론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값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오메가가 되는 거지. 그럼 그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돼. 해설지를 전부 다 날려버릴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오메가의 성질을 조금 더 꼼꼼하게 외워놓은 친구들이 실전에 가서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어설프게 외웠다가는 1번과 2번 오메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실수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가 좀 접근을 해서 학교 시험에 가서 단축시키고 싶다 그러면 1번 오메가와 2번 오메가도 거의 성질이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야, 두 개가.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 새끼 오메가인데 1번 오메가야. 오케이, 1번 오메가 얘로 갈게 하고 쭉 가버리면은 문제 푸는데 굉장히 수월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풀고 나서 오메가라는 걸 우리가 배운 오메가라는 걸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완벽하게 이해된 성질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안내드리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D 파트 67번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쪽 파트들이 오메가 쪽 가면은 그렇게 오메가가 이렇게 그냥 쉽게가 아니라 뭐냐 되게 잘 나와. 졸라 잘 나와 오메가가.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거 오메가 성질인데? 오메가네? 이렇게 하고 문제가 넘어가줘도 문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67번까지 질문은 없나요 여기서? 네. 그래서 우리가 66페이지도 문제 안 푼 거 거의 없죠? 그렇지 않냐? 66쪽은 그쵸 거의 다 했죠? 한 문제 남았어? 80 몇 번? 그거 하다가 끝나가지고 다음 시간에 해준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89번을 좀 같이 좀 우리가 해보고 오늘은 방정식 파트를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유 원인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지 여기? 네. 내가 하려는 말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새해 1월 1일이 주화요일이죠? 그쵸. 저희 또 쉬어요 그러면. 그래요. 또 놀아요. 그럼 며칠 남은 거지? 그날 떡국 먹고 세배해야지.
보통 신정세죠? 저희는 그쵸? 쌤 새해가 5일 남았는데 생일이 8일 남았어요. 1월 3일에 너 생일이 빠르니 너도? 아닌가? 아니 이렇게 정신 차려 승준아. 1월 6일이요. 그럼 나 며칠 남은 거냐 생일이?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 계산해줘야지. 너가 인마 연인사이라는 게 그렇게 서로도. 자, 89번 봅시다. 생일이 10일 남았어. 자, A, B, C, D가 무슨 수래요? 자연수래요. 그래서 한 복소수는 G라 그랬고 한 복소수는 한 복소수는 씨발 오메가라고 했죠. 근데 G하고 G바를 곱했더니 13이고 우리가 G를 말광을 떨어서 뭐가 65가 나왔는데 오메가와 오메가바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89번 문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만 건데 G라는 친구를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아예 세팅을 해줬고 오메가라는 친구를 C 플러스 DI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결국에는 오메가와 오메가바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조건은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 G랑 G의 켤레를 곱한 게 얼마다? 13이다. 맞죠? 그래서 이걸 굳이 뭐 이걸 이용해서 표현하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가 되더라? 13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G하고요. G 바라는 친구랑 오메가랑요. 오메가 바란 친구랑 G랑 오메가 바란 친구랑 G바랑 오메가라는 친구를 곱했더니 65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걸 뭐 어떻게 해줄까? 그쵸? 요 친구를 오메가 바로 묶고 요 친구를 G 바로 묶으면 맞죠? 오메가 바로 묶어도 뭐가 나오는 거냐? G 플러스 오메가가 나오는 거고 맞죠? 이쪽에 위에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우리가 G 바로 묶어도 오메가 플러스 G가 나오는 거니까는 이 새끼를 갖다가 인수분해의 개념으로 우리가 도입해서 오메가 바와 G 바를 갖다가 더한 거랑 오메가 더하기 G를 갖다가 했던 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다? 65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네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간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한 거는 G와 G 바의 값이 13, 즉 G를 A 더하기 BI라고 본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야? 요 친구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65가 되는 거지요. 됐나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전체에다가 오메가를 바를 씌운 게 이 새끼가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도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걸레 관계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겠죠. 이렇게 켤레 관계에 있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뭘 해줘야 되냐? 분명히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연수 조건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뭐랄까 지금 보니까 경우 두 개 나눠가지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건 누구냐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니까는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라는 친구의 무슨 값을 구하라는 거야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 친구 두 개를 이제 어떻게 갖고 가시면 되는 거냐면은 실제로 오메가 더하기 G라는 친구는요 A 플러스 C라는 친구에다가 B 더하기 DI가 되는 거지 맞아? 이 친구가. 네. 그럼 이제 이 친구도 뒤에 갖다가 붙여주면 여기에 전체에 뭐야? 켤레가 되는 거니까는 A 플러스 C라는 친구에서 B 플러스 DI를 해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5래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A 플러스 C라는 친구의 전체의 제곱에서 이렇게 곱하면서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 더하면 날아갈 것이고요. 켤레니까 요 친구의 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는 마이너스 더하기를 붙이면 B 플러스 D의 전체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의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65가 된다. 그리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A, B, C, D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 다 자연수라고 얘기한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아까 석현이 말대로 자연수니까 부정방정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꾸 쓰죠. 고난도 문제. 우리 1학년 이제 예비 고1 친구들 보시면 알겠지만 고난도 문제를 주로 뺄래야 뺄 게 없으면은 씨발 맨날 부정방정식으로 몰고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A와 B의 자연수의 값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 리스트를 다 뽑아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부정방정식의 개념으로 C제곱과 D제곱의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해주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너네들이 후보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굴르는 거죠. 그래서 뭐 A가 2고 B가 3일 때, 그 다음에 A가 3이고 B가 2일 때, 그래갖고 그때 값들을 하나하나 너네들이 부정방정식의 개념으로 찾아서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게 일단은 제일 무난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없나요? 지금 딴 거 지금 혹시 몰라서 제가 지금 코시슈바르츠라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뒷단을 빼서 풀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이네요. 13. 오케이 정리 좀 해보시고요. 요거 좀 정리 좀 해서 한번 답을 맞춰주세요. A제곱 더하기 전 좀 딴 방법이 있는지 좀 여행을 떠나볼게요. B제곱 더하기 D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AC 플러스 2BD가 65인데 요 새끼는 13이고 근데 B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는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안 되나? A 플러스 B라는 친구랑 정리 좀 해보셔요. 코시가 안 먹힐래나 이게? 실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잠깐만. 지금 정신이 없네. 코시가 미리 곱하고 나서 AX 각각을 제곱하고 제곱을 해야지. 그쵸? 거기 다른 풀이 써져 있나? 조금 애매하네. 일단은 이렇게 풉시다. 답이 얼마예요? 26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개념으로 일단은 문제를 풀이하고요. 89번 문제 좀 제가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봅시다. 연구 대상이네요. R&D 대상이네요. 저기 뭐야.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셨으면은 우리가 이제 뒤로 쭉 넘어가셔서요. 81쪽 문제를 좀 몇 개 다루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앞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지금 몇 번이냐면은 박지혜도 이 방법 밖에 노가다 받기? 오케이. 좀 다른 거 있는지 연구를 좀 해올게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기 뭐야. 방부등식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우리가? 방정식으로. 그래서 방정식까지 넘어갔는데 일단은 저기 이 94번 문제를 잠깐 먼저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거를 좀 푸시면서 조금 내가 약간 수학계 잡스, 혁신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94번 문제를 먼저 읽어봅시다. 네, 왜요? 자이 스토리도 단원 테스트 봐요? 아니 단원 테스트 안 봐요, 이것도. 봐야 된다 하시던데. 그래? 아닌데? 그래? 알았어. 일단 확인해 볼게요. 근데 또 보니까 아마추가 페르마 단원평가 주관이어가지고. 좋됐네. 가만 있어. 시험 문제 안 냈는데. 알았어. 일단 뭐 해봐요. 아니 혹시 모르죠. 그 조용히 하고 있어.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얼른 해요. 석현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석현이 잘하고 있어요. 우와. 좀 깨끗이 지워야 되는데. 인성이 더러우니까 이게 칠판도 더럽구만. 81쪽에 94번. 94번 문제를 내가 뭐 해설지야 볼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존나 너무 쉽대요. 컬러 아니야? 개수가 근데 뭐예요, 얘들아? 다 유리수예요. 루트가 있어요. 무리수 개수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그쵸. A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이제 걸레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우리가 요때 A, B, C가 모두 우리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근 하나를 n 플러스 루트 n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n 마이너스 루트 n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쵸? 그렇게 하고서는 94번, 29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딱 만났는데 웬걸 ABC가 유리수래. 그래서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어머 개수구나 씨발 뭐 이러면서 그치? 다른 한 근은 루트 앞에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구나 이러면은 안 된다 이거죠. 왜? AX제곱 더하기 우리가 루트 3BX 더하기 C라는 친구는 0인데 이거에 우리가 한 근을 갖다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거의 한 근을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어요. 근데 A, B, C가 유리수인 건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은 1차항의 개수가 유리수가 나오지 않은 거야. 그쵸? 그래서 프리집에 보시면 프리집을 봤더니 혹시 수경출판사 관계자가 막 보고 그러진 않겠지? 병신 새끼들이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혈내라고 쓸 수 없다. 직접 이걸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다 대입을 해서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갖다가 존나리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비웃어야지. 오 그렇구나 이럴 거야? 오 씨발 대박 대입했어야 되는구나. 난 역시 멍청해. 그럼 안 된다고. 항상 너네들이 이제 고3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본 만큼 일단 중요한 거는 혈내근이 왜 발생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거요. 혈내근이 도대체 왜 발생됐느냐. 여러분들이 이때 x의 값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a, b, c가 다 유리수다 보니까 여기에 근을 딱 주면은 실제로 루트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부호를 바꾼 것도 또 다른 한 근이 되어야 된다라고도 증명을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아니 어떻게 여기서 루트가 나오겠어? 그래 안 그래? 네. 루트는 여기서 무조건 여기서만 나오잖아. 왜? A, B, C가 다 무슨 수니까? 유리수니까. 무리수가 여기 유리수인데 여기다 유리수 넣었다 그래서 갑자기 루트가 바뀌어 막 유리수에다가 마이너스 따라준다 그래서 막 루트로 갑자기 바꿔주고 그런 적이 없잖아 우리가. 중학교 1, 2학년 때 내신 공부하면서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그럼 꼭 대입을 해야 되냐? 아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근의 공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해서 x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그 둘 중에 하나가 이 새끼가 나온 거잖아. 네. 그럼 너네들 어떻게 되는 거야? 2a분의 B는 구하기는 마이너스 b 맞아? 수산비 뿔마 루트 B제곱 b 이거의 제곱 맞아? 반비제곱. 사실 이건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흐르는 거야. 그치? 네. B는 그치? 근데 b는 유리수지 얘들아. B는 많이. B는 잘 들어봐. B는 유리수지. 논리적인 걸 좀 살펴봐. 여기 봐봐. B가 유리수야. 이 새끼가 유리수거든? 그럼 이 새끼는 무조건 무리수로 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 남아야 되니까는 이 새끼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새끼는 뭐야? 완전 제곱수가 됐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는 다른 한 근은 자동빵으로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게임 끝. 다음 문제. 봐봐봐. 여기가 이걸 근의 공식에 쓰면 다 이건데 A, B, C는 다 유리수라며. 네. 그럼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 하면 유리수. 아니 무리수. 무리수잖아. 네. 그럼 그 무리수가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는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네. 여기를 유리수로 변신시킬 수가 없잖아. 네. 그래 안 그래? 그럼 무리수가 여기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죠. 그러니까 요 2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 여기서 2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 놈이 플러스면 한 놈은 마이너스로 무조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요. 다른 한 근은 바로 얘가 된다고. 신기하다. 0인데 3번이에요? 존나 쉽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도대체 왜 혈내근이 걸내근의 기원을 찾아보면 걸내근의 기원을 통해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내가 쓰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상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이거를 굳이 x값에다가 프리집처럼 존나리 집어넣고 계산 떨어갖고서는 막 딸딸이 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해 가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95번 문제 같은 경우는 30번 문제입니다. 네. 95번 문제는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좀 이따가 좀 얘기를 해줄 게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0번 문제의 특징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 문제 볼 시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럼 96번을 잠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시. 축제. 내일 축제. 무슨 축제요? 축제. 얼른 하세요. 정리들 하시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자꾸 저렇게 우리가 해설지에 의존하지 않고 뭔가 조금 신박한 방법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내셔야지 됩니다. 세제곱으로 나오네. 시험 시험 봐요? 아니. 그다음에 이거 블랙라벨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뭐? 뭐? 96. 예. 선생님이 2번이에요. 그렇죠. 96번은. 자, 96번 다 되셨나요?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이게 되는 건데 여기 컨셉이 좀 비슷하잖아. 그래서 P 제곱이 P 플러스 3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 P는 이렇게 되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잠깐만요. 좀 재밌는 방법이 없나?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296을 일단 보시면 그래요. 알파라는 녀석을 허근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우리는 그 허수인근 A 플러스 BI 정도라고 일단 세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맞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문제는 주어진 방정식의 개수들이 다 실수니까 켤레근을 이용해서 알파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근 알파와 알파바를 더하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P가 되니까 2A가 P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A 값이 2분의 P라는 사실을 하나 얻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두 근의 곱도 구할 수 있나요? 알파와 알파바를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여기까지 인정? 그 친구가 두 근의 곱인 우리가 P 플러스 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몰라. 뭐지? 이 친구가 2분의 P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니까는 B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P의 제곱에 P 값과 3 값을 더한 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 우리가 A도 P에 대한 식으로, 맞아요. B의 제곱도 P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냈니 안 해냈니? 해낸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한대요. 그럼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건 이 친구를 몇 제곱한 거야? 세제곱한 거죠. 네. 맞아요.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세제곱을 한 거니까 세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니?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친구는 A 더하기 BI라는 친구의 전체의 세제곱이 되고요.
요걸 우리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졸라리 묶어주시게 되면은 요 친구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b제곱이 생기고요. 그리고 허수 부분은 플러스 3a의 제곱 b 마이너스 b의 세제곱 i로 묶여요. 요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되려면 요 새끼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3a 제곱 b 빼기 b의 세제곱이 0이 돼야 되고 양변을 b로 묶으면 3a 제곱 빼기 b제곱이 0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맞나?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b가 0이 되는 거는 가능한가? 안 돼요. b가 0이 되면 알파라서 맞아요. 그래요? b가 0이 되면은 허근 알파라는 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3a 제곱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b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가 a와 b에 대한 서로 1번과 2번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개체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거 제곱해서 3배한 친구랑 얘랑 같다고 놓으면 p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p의 값들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쪽쪽 빨아먹으면 답이 나오겠지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뭐 다른 방법이 좀 재밌는 안 들어봤어? 아니. 들어봤냐고. 난 얘랑도 다른 방법 없고. 어떤 거? 답은 이렇게 2번이다. 전개하면 답은 2번이다. 응. 세제곱은 답은 2번이다. 플러스니까 이번이다. 실수 나오잖아요. 답은 세제곱하면. 1번이야. 응. 해가지고 이 p제곱은 얘랑 같으면 되다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p 그래요. 뭐 그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자, 일단은 우리 몇 번으로 넘어가시냐면은요. 97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97번 문제를 좀 풉시다. 신유형이네요. 오케이. 97번을 내가 원했던 스타일로 푸는 친구들은 97번을 보자마자 얼라 시발 오메가네. 1번 오메가. 그쵸? 알파 세제곱은 얼마? 1. 베타 세제곱도 얼마? 1. 알파 제곱은 베타. 베타 제곱은 알파. 맞아요.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오메가로도 문제를 풀어보셔요. 시간은 겁나 빨리. 난 빨리 가나? 벌써 15분밖에 안 남았어? 15분 남은 거예요. 빨리 간 거 아니야? 15분 남으면? 모르겠어요. 그래, 시간 빨리 간 거 같은데 오늘 난. 되게 빨리 간것 같아요. 그치. 주아이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처음에 집중해서 빨리 가요. 그렇죠. 그래요. 쟤 여기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전주에서 납치당했고 비빔밥 만들고 있나? 종석이랑 둘이? 전주 납치? 산호라면 언젠가는 해가 뜨지. 그럼 노래하면 안 되죠. 자, 봅시다. 자, 97,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이것도 잘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좋겠다. 벡터를 안 하는구나. 너네 끝나고 나면 형아들 존나 벡터 해야 될 텐데 이제. 어우, 끔찍해. 대학 가면은 벡터 다시 다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 행렬처럼. 다 초등급이야. 주환아 풀었네? 내수냐? 10? 주환이가 요새 잘하네. 11 넘. 그러니까 너 지금 뱀꼬리 되게 생겼어. 뱀꼬리. 이모기. 이무기.
지금 주한이 지금 용대가리 되려고 지금 한일고 전교 1등 하려고 지금. 왼발이에요, 왼발이. 그렇지. 자 봅시다. 한일고 전교 1등 해야지 가서. 멍청해서 그래? 자 97번을 같이 봅시다. 아이고 안 말르네 자꾸.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방향은 굉장히 많아요. 직접 이게 요거를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언급은 안 해드리겠지만 이제 해설지를 보시면 굳이 오메가라는 걸 이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푸는데 그쵸? 큰 지장은 없었는데 얘를 좀 뭔가 오메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풀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지 같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알파 값과 베타의 값이 결국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여기 하나가 알파고 여기 하나가 베타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조금 더 익숙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오메가면 이 친구는 오메가 바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이 어차피 이걸 쓸 거야. 1이라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고 맞아? 또 그 다음에 너네가 뭐 오메가의 세제곱이라던가 오메가 바의 세제곱들의 값은 항상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제곱이 똑같고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 바가 또 똑같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오메가의 성질이 사실은 훨씬 더 많어.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좀 우리가 좀 시간이 날 때 한번 오메가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 문제는 뭐라 그랬어 여기서 지금 fx라는 2차 함수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새로운 하나의 2차식. 그래서 fx가 뭐라고 써있어? x제곱 더하기 px 뭐라고 쓴 거야? 플러스 q가 있는데 이 fx라는 친구는 좀 골까는 게 우리가 x자리에다가 알파 제곱을 넣으면 함수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4알파가 나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f 우리가 x자리에 베타 제곱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4 베타가 나온다는 거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풀이에 직접 알파의 값들을 대입을 하고 이 친구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이 친구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로 바꿔서 문제를 풀기는 했어요. 해설지에는. 그치? 응? 근데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알파의 제곱이 베타라는 걸 알 수 있고 베타 제곱이 알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왜? 우리가 오메가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가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두 개의 식을 더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전혀 없더라 이거지 내 말은. 다시? 그러면은 요식과 요식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변변 더해주는 연산을 해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더해졌으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라 제곱에다가 p 가로 열고 알파 플러스 베라에다가 q 값은 몇 배? 2배가 되는 게 4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다 마이너스 1인가요? 그쵸?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아니에요? 마이너스 4. 어느 게? 요 친구가? 네. 요 친구는 마이너스 4. 요 친구는 마이너스 p. 맞아요. 요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거 제곱에서 요거 2배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p 플러스 2q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뭐야 여기 4 나오? 둘이 더해가지고 하면. 근데 저 둘이 더해서 하면 응, 더해서 하면. 알파 4 알파. 알파 4제곱이어야 되지 않냐? 그래? 아닌가? 아니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베타? 플러스 p 베타 플러스 q랑 제 우변이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4? 아 그래 여기가 플러스 4예요 그러면? 그럼 이 새끼가 얼마가 되는 거야 옌병?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네.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근데 저걸 이용해서 하구나.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그럼 나 못했네. 쉽게 안 나오나 이게? P하고 Q 값이? 딴 거 또 하나 해줘야 되나? 오메가 안 쓰면? 나는 그 식을 만들었지. 세훈. 나 알파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 알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이렇게 뽑아갈까요? 또 한번? 그럼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4알파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네. 저거 넘기면 응.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4알파는 0이고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4알파는 4알파는 그럼 0 되는 건가요? 요렇게? 할 때도 똑같으니까 f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4베타도 0이 되는 거예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x라는 게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여서 저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아,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할까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x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요 친구의 근이 저기 x제곱 더하기 이 친구의 근이 알파와 베타야.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게 얘도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일 테니까는 얘랑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 되는 건가? 네. 그래요. 이건 여기는 이렇게 풉시다. 굳이 오메가를 이용하지 말고요. 오케이.